자, 이번엔 오늘 있었던 청라고 2학년 기말고사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는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얘네 둘의 평균 값인 10을 골라주셨으면 됩니다. 뭐 3번이 정답일 거고, 아니면 직접 공차를 구해서 더해지는 값이 플러스 6이 되니까 4에서 6을 더한 10이라고 대답을 하셨어도 됐겠죠. 어쨌거나 정답은 3번이겠고, 2번은 뭐 이걸 수능특강 연계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능특강은 여기가 이제 2로 적혀가지고 나와있던 유제가 하나 있긴 했어요. 뭐 어쨌거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을 합쳐주시면 K제곱은 소거되면서 2K의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를 계산하시면 55의 2배에다가 1이 10개 있으니까 정답은 12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에서는 일단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A, B의 길이는 어쨌거나 C의 값이니까 얘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A, 그게 지금 5가 되고, 마지막에 코사인 B의 값이 8분의 1이라고 하셨어요. AC의 길이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결국 B의 값을 구하자는 소리가 되니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게 되면 16에다가 플러스 25에 4, 5, 20의 2배에다가 코사인 값 8분의 1을 곱해주시게 되면 41에서 5를 빼니까 36이 되겠죠. 구하는 길이는 6, 4번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서는 지금 주어진 SN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A1의 값은 S의 1과 같을 테니까 저기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6에서 3을 빼서 3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우리가 AN을 구할 때 S의 n에서 S의 n-1을 빼서 이제 구하게 되죠. 자, 근데 주어져 있는 SN을 보니까 S의 n이 2n의 제곱에 마이너스 3n의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건 우리가 SN에서 S의 n-를 빼는 과정에서는 얘가 소거될 테니까 결국 요거를 그냥 합으로 보시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뽑아주시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뽑아주시면 4n의 초항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5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A의 10번째 항은 양변에다가 10을 대입하시면 될 테니까 35가 되겠고, 얘네 두 개 더해 주시게 되면 5번 38이 정답이 되겠죠. 38. 자, 5번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세 개의 값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등차 중항을 써주시게 되면 A 더하기 9의 값이 B의 2배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AB가 등 B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A의 제곱은 3B 이렇게 되겠죠. 3B. 그러면 3B는 요거 양변에다가 2분의 3배를 해주시면 될 거고,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27이 될 테니까 2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시면 2A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3A 마이너스의 27 그리고 0이 되겠다. 그죠? 인수분해 되는지 보니까 이 1에 9하고 3을 놔야 될 테니까 9하고 3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a 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분의 9가 될 거고, 그걸 그대로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2분의 9에다가 9를 더했을 때 2분의 18이 더해지니까 2분의 27 되겠죠. 양변 2로 나누시면 4분의 27이 되겠네요. 마지막에는 a분의 b의 값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2분의 9분의 4분의 27 해주시게 되면 4 곱하기 9분의 54가 되겠고,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3번입니다. 6번에서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수능 특강에서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예 이제 발문 자체가 똑같았는데 증명은 요 뒤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적의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했답니다. 자, 일단 좌변, 우변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한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1이 되겠죠. 근데 얘가 0이 되니까 좌변의 값이 지금 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변에 있는 여기에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3분의 3이니까 1 빼기 1 해서 0 되죠. 좌우변이 전부 0이 되니까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n의 값이 m일 때 기존의 명제에서 n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었으니까
n 대신에 m을 대입했을 때 성립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실 건데 시그마에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뭐 3의 k-1에 4k-4에다가 나누기 4k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걸 지금 보자는 소리인데 n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이면 1부터 n번째까지 합 3의 k-1승에 4k 빼기 4에다가 나누기 4k 제곱의 마이너스 요거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 있는 일반항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빠져나오겠죠. 그럼 n 플러스 1 대입한 거 빼보시면 3의 m승에다가 곱하기 4m이 될 거고 나누기 4에다가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귀납법을 쓰면서 가정하기를 요만큼이 요걸로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꿔서 대입하시면 2m 플러스 1분의 3의 m제곱의 마이너스 1 요만큼이 지금 요렇게 이제 바뀐 거고 요 뒤에 있는 게 결국 박스 가가 되겠죠. 뭐 일단 마지막에는 대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식을 조금만 정리하시게 되면 요 부분은 4m제곱에 2m 곱하기 4니까 플러스 8m 4에서 1 빠지니까 플러스 3분의 그리고 3의 m제곱 곱하기 4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박스 가에 들어갈 말이 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얘가 그대로 f의 m의 값이 되겠네요. f의 m. 자, 증명을 마저 이어가 보면 지금 공교롭게도 요 분모 있죠. 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2에다가 3, 1 하시게 되면 이 분모는 2m의 플러스 1 곱하기 2m의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가 2m 플러스 1이 있고 지금 이 밑에 줄을 보면 마이너스 1이 빠져나와 있는데 그 빠져나온 마이너스 1이 지금 얘일 거니까 결국 박스 나를 얻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를 정리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통분해 봅시다. 통분해 보면 2m 플러스 3이 추가로 필요한 거니까 2m의 플러스 1 2m의 플러스 3 이거 분해 3의 m승에다가 2m의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3의 m승 곱하기 4m 이렇게 되겠다. 뒤에는 마이너스도 있겠죠. 정리해보면 2m의 플러스 1 2m의 플러스 3분의 요거 이제 정리할 건데 3의 m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3의 m승으로 묶어보면 3의 m승에 6m에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분모 잘 보시면 2m 플러스 1에 2m 플러스 3이 아까 우리가 썼었던 4m제곱에 8m 더하기 3인데 걔가 그대로 있어요. 그지? 마이너스 1도 이거 마이너스를 안 썼네.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뒤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박스 나에 들어갈 말은 얘가 되겠죠. 얘. 그래서 요게 그대로 g의 m의 값이 될 거다. g의 m. 괜찮죠? 일단 증명을 마저 이어서 가보면 여기 있는 6m 플러스 3 있죠. 6m 플러스 3. 이 6m 플러스 3이 3 곱하기 2m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m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얘하고 약분시켜 줄 수가 있을 거고 이 3과 요 3을 합쳐주시게 되면 3의 m 플러스 1제곱 그리고 분모가 2m의 플러스 3이 될 거고 끝에는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가 있게 되죠. 네, 이렇게 써보니까 얘가 여기에 m의 자리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증명이 끝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건 f의 1 곱하기 g의 2이기 때문에 f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서 4 더하기 8, 12, 15죠. 15분의 1 들어가니까 3 곱하기 4가 되면서 12, 5분의 4겠죠. 5분의 4. 그 다음에 g의 2의 값은 여기다 2를 대입하자는 소리니까 9 곱하기 2가 들어가면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과정에서 5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12 곱하기 9가 되니까 정답은 10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다. 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제 알파인하고 베타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신나서 이제 근각계수관계 쓰려고 하면 딱 꼬이기 좋은 문제예요. 일단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x제곱에 1-6n의 x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뒤에를 보셔야 되는데 9n제곱 빼기 3n 빼기 2가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얘가. 그래서 한번 해보면 3하고 3하고 2하고 1하고 해서 마이너스 6에 플러스 3 하면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3n에 마이너스 2하고 3n에 플러스 1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수능 특강에 있었긴 했어요. 어쨌든 해서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인과 베타인이라고 하자 했는데,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이 지금 6n의 마이너스 1이고 이 두 근의 합이 그대로 지금 요거 두 개의 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알파인과 베타인은 3n-2하고 3n 플러스 1 중에 한 개씩이 될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뭐 편의상 이거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큰 거를 앞에다가 놓을게요. 큰 거를.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20일까지 큰 거, 얘가 크죠. 그러니까 3k 플러스 1을 알파 k라고 하시고, 미안, 여기 n이 아니라 k겠죠. 뭐 어쨌거나 3k 플러스 1하고 더하기 루트에 3k 마이너스 2하고 요렇게 이제 있겠고요. 요거 분의 1이겠다. 그럼 유리화하시면 루트에 3k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에 3k의 마이너스 2 요거 분의 똑같은 거 이렇게 있겠죠. 자, 해서 합차 공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k는 1부터 20일까지 그대로 있을 거고, 앞에 제곱에서 뒤에 제곱 빼면 그냥 3이 되죠. 3. 그 3은 분모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남아있는 애들이 루트에 3k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루트에 3k 마이너스 2하고 요렇게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지금 3k 플러스 1하고 3k 마이너스 2는 1차식이니까 어쨌거나 등차 수열인데 바로 얘 다음 항이 3k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칸 차이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 21을 이쪽에다가 대입하시면 64, 8이 되겠죠. 8. 그리고 1이 이쪽에 들어가면 1이 될 거고 빼주시게 되니까 정답은 3분의 7 됩니다. 3분의 7.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8번은 이것도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서 꽤나 유명한 문제죠. 30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물통에서 40%를 사용했으니까 60%가 남아있을 거고 거기다가 30을 넣겠다는데 이 짓을 해서 점화식을 만들어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바로 나오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직전에 있었던 AN에서 60%를 남기고 30을 더해주자는 소리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P의 값은 5분의 3이 되겠고요. Q의 값이 30이 되니까 요거 두 개 곱해서 18이라는 이유는 일단 맞으면서 시작해요. 그럼 이제 A2가 180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300리터가 초기에 들어있어. 근데 이거 말을 항상 잘 읽어야 되는 게 n번을 반복한 후에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A의 n인 거죠. 그러니까 A1을 이야기하려면 이 짓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A1이 아니라 A0의 값을 300이라고 하시고 여기서 위의 시행을 한번 거쳐주게 되면 A1의 값은 300을 대입하니까 180에 30, 210 이렇게 되겠죠. 210. 그리고 나서 다시 A의 2의 값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5분의 3 곱하기 210에 플러스 30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얘가 얼마 되죠? 42인가? 42. 42 곱하기 3을 하면 126이니까 156 되겠네요. 156. 근데 쟤는 180이라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탈락이냐, 탈락. 자, 마지막 디귿을 보시면 디귿에서는 일단 B의 원의 값이 30분의 1의 A1이라 그랬는데 걔가 210이었으니까 지금 Bn이라는 수열의 초항은 7이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B의 n 더하기 2 더하기 B의 n 더하기 1 얘가 5배의 P의 n인데 아까 우리가 PQ 구해놨으니까 바로 대입합시다.
P가 5분의 3이었으니까 5배 하시면 3n 되겠고요. Q 대신에 30 쓰시면 되겠죠. 자, 해서 1부터 5까지 B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B1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n 대신에 0부터 대입을 시켜줘야 돼. 그거를 좀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n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 b의 2 플러스 b의 1의 값이 요거 이제 등차 수열인 거 인지하시고, 우리는 지금 0을 대입했기 때문에 30부터 시작해요. 그럼 얘가 7이었기 때문에 b2의 값은 23이 됩니다. 이번엔 n에 대신에 1 대입하게 되면 b3 플러스 b2가 되고 등차 수열이니까 3이 늘어나 있겠죠. b2가 23이었기 때문에 b3의 값은 10이겠네요. n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b의 4죠. b의 4 플러스 b의 3의 값은 또 3이 늘어나 있을 거고, 얘 10이었으니까 네 번째가 26이 됐겠죠. 다섯 번째까지 필요하니까 한 번만 더 대입합시다. 그럼 b의 5 플러스 b의 4의 값은 또 3이 늘어서 39. 얘가 26이었으니까 다섯 번째 값이 13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항이 7이었기 때문에 뭐 얘까지 더하면 20되죠. 20.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49, 59 이렇게 더해주시게 되면 다섯 번째까지 합이 79이다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9번 문제인데 첫 번째 항이 2인 수열에 대해서 뭐 저러한 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좀 해석하기가 쉽죠. 시그마 n은 1부터 12번째까지 an에 3이 12개가 있을 때 8이 된답니다. 그래서 n은 1부터 12번째까지 a의 n의 값이 뭐 44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2배 a의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의 an이 되고 얘가 지금 68이래요. 그럼 여기 있는 시그마를 좀 찢어서 써볼게요. 찢어서. 그럼 얘는 2배의 시그마에 n은 1부터 11까지 a의 n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a의 n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보면 얘는 1부터 12까지였는데 얘는 1부터 11까지는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죠, 상황이. 이럴 때는 항을 나열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얘를 보시면 2배에 A2부터 쭉 가서 A의 11 거치고 A의 12까지 이렇게 가죠. A의 12까지. 그러니까 지금 초항이 빠져있는 상태야.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에 A1부터 시작을 해서 A2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A의 11까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A2부터 A11까지 전부 2개씩 있어요. 근데 얘도 A2부터 A11까지 하나씩 있고 그게 빠지는 거니까 결국 이 값은 A의 2부터 A의 11까지는 전부 다 한 개씩만 남아요. 그리고 앞에 항에서 A의 12가 2개 남죠. 이렇게 2개 남아요. 그리고 A1이 남는데 이 A1이 짝꿍이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빠지게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뭐를 알고 있냐면 요거 알고 있어요. 요거. 즉 얘가 A의 1부터 시작해서 A의 12번째까지 합인 거니까 여기 앞에 A1 하나 있으면 여기서 뒤에서 한번 빼주면 되죠. 빼주면. 그리고 여기는 A12가 2개 있으니까 하나 얘한테 줘도 되잖아. 그러면 결국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의 a의 n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빠졌으니까 플러스 a의 12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배의 a1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6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적어볼게요. 얘가 아까 44였죠. 44. 그리고 a의 12가 들어있었고 a의 1의 값이 2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40이 되는 거니까 a의 12의 값이 얼마 되겠죠? 28 되겠죠. 28. 되시나요? 자, 해서 마지막에 구하는 값은 n은 1부터 10까지의 a의 n 플러스 1인데 요것도 일단 쭉 깔아보시게 되면
A의 2부터 시작을 해서 A의 11까지예요.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AN에서 첫 번째 항도 빼고 12번째 항도 빼는 거겠죠. 얘가 아까 44였고요. 44. 첫 번째 항이 2였고 얘가 28이었으니까 30을 빼주시게 되면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14.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조금 이제 재밌게 나왔어요. AN이라는 수열을 시그마로 정의를 해놓긴 했는데 AN부터 찾아야 그래야 얘를 계산하겠죠. 그럼 A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4분의 N 이렇게 일단 됩니다. 그럼 앞에 거는 시그마 공식을 써주시면 되니까 2분의 N의 N 더하기 1 이거를 제곱하시면 될 거고 뒤에는 4분의 N이라는 숫자가 N개 있습니다. 이 얘기죠. K에 대해서 N은 상수인 거니까. 그럼 요거 일단 또 전개해보면 4분의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N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요 두 개의 항이 4분의 N 제곱을 공통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묶어주시게 되면 4분의 N제곱하고 앞에는 N 플러스 1의 제곱, 뒤에는 1 이렇게 남게 됩니다. 괄호 안쪽을 정리하시게 되면 얘가 N제곱에 플러스 2N만 남을 거고 그게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AN이라는 수열이 N의 세제곱에 N 플러스 2 나누기 4가 되겠죠. 4. 근데 문제에서 묻고자 했던 건 8배의 AN분의 N제곱이니까 요거 곱하기 AN의 역수, 즉 N의 세제곱에 N 플러스 2분의 4를 계산해 주셨으면 됐겠어요. 그럼 N제곱하고 이거 3개니까 하나 살아남을 거고 여기서 요거 약분이 이렇게 될 테니 결국 2배의 N의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걸 시그마에 넣고 1부터 9까지 더하집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2분의 1을 밖으로 꺼내 두시고 n의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또 이제 부분 분수 쓰자라는 소리겠죠. 뒤에서 앞에 빼면 2분의 1이 생기니까 4분의 1의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n분의 1 마이너스의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두 칸이 차이가 나지? 두 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다 1, 2 대입한 거, 여기다 8, 9 대입한 거 살아남게 돼요. 자, 그럼 4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1, 2 대입한 거 여기 살아남고 8, 9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의 1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4분의 1에다가 앞에 두 개는 2분의 3 뒤에 두 개는 110분의 2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 좀 계산을 좀 해보면 2분의 3이라는 숫자는 110분의 50 곱하니까 165가 되죠. 165에서 21을 빼는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110분의 계산. 자, 165에서 21을 빼니까 144가 되겠다. 그죠? 144. 144의 반이면 72하고 36되네요. 그러니까 36분의 110이라는 소리겠죠. 36분의 110. 한 번 더 2로 약분해주게 되면 55분의 18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죠. 자, 마지막에는 분모에서 분자 빼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7, 5번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이에요. 자, A1이 A2의 6배인 수열 AN에서 이제 다음 조건들을 만족을 할 때 11번째 항까지의 합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얘는 2n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에서 2n번째까지를 빼놓은 거니까 그냥 A의 2n 플러스 1과 같다는 소리겠죠. 같은 논리로 2n번째까지에서 그 직전까지 잘라냈으니까 얘는 2n번째까지의 아니죠. 2n번째의 항만 남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홀수번째 항과 짝수번째 항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준 거예요. 모든 저연속 n에 대해서. 자, 그럼 S11이라는 놈은 시그마 쓰기 전에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가서 10번째 항과 11번째 항까지 이거 이제 더하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 있죠.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A2, A4 이런 애들이 나올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A의 3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계산할 때 있어서 얘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구하라고 맨 처음에 6배의 A2로 A1을 준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n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 A의 2가 나올 거고 n 대신에 1을 대입해보니까 그냥 2가 되죠. 요거의 6배가 A1이라고 했으니까 초항은 12가 되겠네요. 12. 자, 그럼 첫 번째 항을 12로 두시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짝수 번째들은 이걸 이용하는 거니까 A의 2K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짝수가 10까지 들어가고 2K 플러스 1이 11까지 가려면 5까지 이렇게 써주셨으면 됐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2 더하기 시그마의 K는 1부터 5까지 하고 이제 일반항을 직접 대입해보면 A의 2K가 아까 2 곱하기 9의 K-1승이었고 얘가 3 곱하기 4의 K 플러스 1승 이렇게 됐겠죠. 자, 마저 계산하면 12에다가 2를 밖으로 꺼내시고 이건 등비수열합이네요. 등비수열합. 9가 공비니까 9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1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공비가 9 그게 5개 마이너스 1 3의 10승이 왜 있는지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도 밖으로 꺼내시고 공비가 4 마이너스 1분의 약분돼서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초항이 지금 1을 대입하면 16이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공비가 4, 항은 5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할 때 얘가 8이니까 요렇게 약분하면 여기 이제 4가 남겠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약분돼서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12하고 9의 5승이면 3의 10승인가요? 3의 10승 마이너스 1 요거에다가 지금 분모에 4가 있는 상황인 거고 얘는 더하기 16에다가 4의 5승의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이에요. 자,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전개 12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3의 10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의 4분의 1 일단 하나 생기죠. 그리고 얘가 16이 2의 4승이고 4의 5승이면 2의 10승이니까 곱해주시게 되면 2의 14승 왜 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저 순서를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상수 12에서 16을 빼니까 마이너스 4 거기에다가 얘까지 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14는 그냥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마지막 3의 10승의 개수가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3의 10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개수의 총 합을 구해달라 했는데 얘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1 더하니까 1번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좀 그나마 앞에는 계산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어렵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을 건데 요거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에 충실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첫째 항이 25고 모든 항이 정수래요. 모든 항이 정수야. 근데 첫 번째 항도 정수거든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정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수. 자, 그래서 SN이라고 하고 TN을 SN의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항이 25니까 그냥 바로 S에 N을 써볼게요. 요거 이제 괜히 2차식 가지고 막 식을 쓰려고 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 그냥 SN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N에다가 첫째 항 2배 그리고 N-1의 D 나누기 2 이렇게 됐겠죠? 요게 이제 SN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저 SN이 지금 이러한 값을 만족을 시킨답니다. 자, 그럼 S의 3에다가 4를 더한 값을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 S3은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3 곱하기 50에 더하기 2d 되겠죠. 2d. 그리고 나누기 2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2를 이 괄호 안쪽으로 집어넣어주게 되면 3에다가 25에 플러스 d에 플러스 4가 되겠고 얘는 79에 플러스 3d 이렇게 되네요. 79에 플러스 3d. 자, 얘가 t20의 값이랑 동일하다 그랬는데 t가 sn의 절대값이니까 우리는 s의 20이 필요해요. s의 20. 얘도 계산해보면 n 대신에 20 대입했을 때 20에다가 50에 플러스 19의 d죠. 19의 d 그리고 나누기에 2가 될 거고 이거 약분해 주시면 얘랑 얘랑 10으로 약분되는 거니까 500에 더하기 190d 이렇게 돼요. 500에 더하기 190d. 이놈의 절대값과 얘가 같다 했으니까 케이스가 두 개 있겠죠. 케이스가. 만약에 첫 번째로 그냥 같았어요. 즉 190의 d에다가 더하기 500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79에다가 플러스 3d하고 이렇게 둘이 같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가 넘어오면서 187d가 되고요. 5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에 421이 되거든요. 얼핏 곱하면 3인 것 같은데 18 곱하기 3이 54라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d가 존재하지 않아요. d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됐으니까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190d에 마이너스 500하고 그 다음에 뭐죠? 79 플러스 3d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넘어오니까 193d일 거고요. 그 다음에 79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79 이렇게 되죠. 3을 곱하면 되니까 d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거는 정수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이제 돌아왔는데 결론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서 초항이 25였던 등차 수열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 풀려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 0보다 작게 되는 0이죠. 0보다 작게 되는 n의 최소값이 10이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니은을 보시면 sn이 tn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차함수 관점의 도움을 좀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sn이 한번 써볼게요. sn은 뭐 이제 쓸 줄 안다로 가정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의 n제곱에다가 초항이 25가 나오려면 여기다 1 대입해서 25 2분의 50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53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이제 이차함수 관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쟤는 원점을 지나가는 이차함수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당연히 0일 거고 여기는 인수분해 하시면 3분의 53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SN의 그래프예요. SN. 그럼 TN은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뭐 0보다 작은 거 볼 필요 없고 이렇게 똑같이 생기다가 여기서 꺾여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T의 N이겠네요. T의 N. 근데 근사값을 계산해보면 이 3분의 53이라는 애가 17점 얼마 얼마 이렇게 돼요. 17점 얼마 얼마. 그러면 17보다는 큰 거고 18보다는 작은 거니까, 그죠? 18보다 작은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N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 17까지는 S랑 T가 동일하다. 그리고 18부터는 T가 S보다 커지죠. 부호가 반대로. 근데 T가 커지는 최초 순간이 N이 17일 때다라 했으니까 이거 이제 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디귿을 보면 25인데 얘가 지금 경계가 17일 때니까 18부터는 T가 양수고 S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25면 18보다 오른쪽이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2배 S의 25를 해달라는 소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2배. 그러면 S의 25를 계산해야 되는데 뭐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할게요. 그럼 S의 25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아까 지금 25를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 25가 들어가겠죠. 25 곱하기 50에다가 여기에 24 곱하기 D
근데 D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빼기 72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2가 약분될 거고, 마이너스의 25인데, 마이너스 25, 여기 마이너스를 이 괄호 안쪽에다 줄게요. 그럼 25에다가 72에서 50을 빼고 22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산하실 때, 여기 있는 21을 20 더하기 2로 보세요. 그럼 25 곱하기 20 하니까 500이 될 거고, 25 곱하기 2를 하니까 50 되죠? 그래서 550이 정답이 되고, 잘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계산이 꽤 있죠? 계산이. 자,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n이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an과 bn일 때 3분의 길이를 10개를 더해 달라고 합니다. 3분의 길이 10개. 자, 그러면 일단은 fx하고 g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죠? f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2차 함수일 거고 5함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y축이 되고 원점에 마이너스 2하고 2, 여기가 4 이런 함수게 되죠. gx는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랑 여기에 1을 지나가는 뭐 이런 함수가 됩니다. 여기 이제 g가 되겠죠. 하얀 색깔 곡선이 f가 되겠고, 자 해서 이제 길이를 따야 되는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2일 때 얘가 0이 됐어요. 그럼 1일 때는 어떨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지금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편한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1이 같을 때도 해가 깔끔하게 안 나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같다 해도 해가 깔끔하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점의 좌표를 지금 따라는 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n의 값이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f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는 왜 1 대입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f에다가 1 대입하면 요거 3 되네, 3. 그리고 g에다가 1을 대입해봤더니 요건 2가 되죠. 그러면 a1, b1의 값은 그냥 두 놈의 함수값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차이. 그 다음에 n의 값이 2일 때. n의 값이 2일 때는 f2가 0이었죠. 그 다음에 g의 2는 3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a2하고 b2하고 이렇게 길이를 재주게 되면 그건 3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f에다가 3 대입해보세요. f에다 3 대입하면 얘가 5가 되죠. 9 빼기 4니까. 근데 g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4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2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을 보면 3만 대입해도 f가 커져. 그러니까 지금 이 교점의 x 좌표가 3보다는 작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f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니까 n이 3부터는 이렇게 f가 더 위에 있을 거니까 결국 a의 n, b의 n을 우리가 이제 일반항으로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3부터는 계속 f가 큰 거니까. 심지어 3부터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fn을 계산할 때 그냥 절대값 편하게 벗기고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g의 n 플러스 1의 값을 빼주시면 될 거고, 계산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빼기 5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a, n, b, n을 계산할 건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요거 두 개만 따로 뗍시다. 그럼 4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이제 3부터 10까지 n의 제곱 마이너스 n 빼기 5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이거 계산할 때 끝점이 10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1인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근데 원래는 3부터였으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빼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이네요. 요거 빼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8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385죠. 1부터 10까지 55고 5가 10개 50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계산하시게 되면 330인가요? 330에서
50 빼니까 280, 거기다 12를 더해놨으니까 29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4번인데 이 14번도 수능 특강 연계라면 연계지만 얘가 사실은 이제 수능 특강 연계라고 하기에는 재작년도 수능 기출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뭐 수특 연계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원래 문제는 이게 뭐 3의 배순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걸로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냥 홀짝으로 나왔으니까 심지어 이제 케이스가 조금 줄었고요. 원래 문제는 7번째 항에서 9번째 항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전전번째인 5번째 항으로 가달라고 합니다. 뭐 최대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소리가 되고 이제 역추적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항이 3개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역추적을 할 때처럼 점화식을 건드리는 구조는 아니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A7이라는 애가 27이라는 값으로 주어져는 있는데 저 27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전전의 영향을 받든가 전의 영향을 받든가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 번째가 홀수면 전전 번째까지 해서 합을 구하셔야 되고 전이 짝수였다면 그냥 반으로 나누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 A7이 어쨌거나 A6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A6이 홀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6이 홀수. 그래서 A의 6번째가 2K의 마이너스 1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K 마이너스 1. 그러면 A의 7이라는 애가 27이었고 직전 번째가 홀수였기 때문에 전 이거죠. 그리고 전전 이렇게 이제 합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5번째 항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5번째 항은 얘를 넘겨주시면 되니까 28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죠. 근데 28 얘는 짝수죠. 그 다음에 K가 자연수일 거니까 이 K도 짝수란 말이야. 그럼 짝수 빼기 짝수니까 얘가 짝수가 됩니다. 얘가 짝수. 근데 전 번째가 짝수였다면 우린 그냥 바로 다음 번째 항을 반으로 나누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했냐면 A 6번째가 2K-1이라 했단 말이죠. 그럼 넘기면 3K가 15가 되면서 K 값이 5로 그냥 특정이 돼버려요. 그럼 K가 5가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어차피 5번째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는 순간 28에서 10을 빼게 되고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5번째 항 중에 18이라는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케이스가 되고 두 번째. 이번에는 A의 6이 짝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 그럼 7번째 항이 27인데 전 번째가 짝수니까 얘는 이거의 절반에서 나왔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6번째 항의 값이 5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4.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또 A5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또 뒤에 앞에 상황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 6번째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결국 또 5번째 항의 홀짝에 따라 갈리겠죠. 우리가 5번째 항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5번째 항이 만약에 홀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5번째 항이 홀수야. 5번째가 홀수. 그러면 뭐 여기서 K 썼으니까 2L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5가. 그러면 얘가 홀수잖아요. 얘가 홀수면 결국 A의 6이라는 54를 뽑을 때에는 A의 5하고 A의 4를 더해서 구했을 거야. 근데 A의 5의 값을 우리가 2L 빼기 1로 놨기 때문에 2L-1에 플러스 A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이라는 애는 얘를 또 넘기면 되니까 55 마이너스의 2L 이렇게 되죠. 55 빼기 2L.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 55는 홀수야, 그죠? 2L은 짝수야. 홀수에서 짝수를 빼? 무조건 홀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홀수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했었던 것처럼 하고 싶은데 얘는 우리가 6번째를 특정했을 때 5번째가 짝수라서 바로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5번째를 홀수라고 놨더니 4번째도 홀수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A5를 구할 때 있잖아요. A5를 구할 때
이 A5를 구할 때는 A의 4 더하기 A의 3이었을 거잖아요. 그지? 왜? A5가 A4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건데 A4가 홀수였으니까 전과 전전의 합일 거라고. 그럼 A5는 2L의 마이너스 1이었죠. A4는 어떻습니까? 55의 마이너스 2L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A의 3의 합이라고. 그럼 이제 얘네들을 넘겨주게 되면 A3이 튀어나올 거고 따라서 세 번째 항의 값은 얘가 넘어가면서 4L인가요? 4L 그리고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의 56 이렇게 되죠. A3의 값이 나왔는데 이 A3가 지금 드디어 짝수가 됐어요. 드디어 짝수. 그럼 얘가 짝수면 A의 4는 이거 절반하는 거니까 2L-28 되겠죠. 근데 이 A4가 누구였냐면 A4 어딨죠? 요거죠. 55에 마이너스 2L 이렇게 됩니다. 55에 마이너스 2L. 그러면 또 이제 넘어가요. 4L하고 55에 더하기 28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좌변 지금 짝수예요. 좌변이 짝수. 우변은 홀수 나오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L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으나 A5가 홀수인 경우는 불가능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좀 요약을 할게요. A5가 홀수인 경우 불가능이다. 불가능. 그럼 이제 남은 케이스는 A5가 짝수인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 A5가 짝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A5가 짝수면 전 번째가 짝수일 때 다음 번째는 절반에서 가는 거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다섯 번째 항이 이놈의 2배인 108이 되고 상황이 종료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A5가 짝수일 때가 가능한 케이스였고 그 값이 108이더라.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것은 얘가 최소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8이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끝났습니다. 그래서 라지 M과 스몰 M을 더해 주시게 되면 126이 됩니다. 해서 답이 2번이 돼요. 2번. 자,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진행할 때도 일단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를 먼저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빠르게 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업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2K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할게요. 2K라는 숫자. 편의상 K를 홀수라고 합시다. K가 홀수. 자, 해서 이 2K라는 숫자를 가지고 저 점화식에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K를 홀수라고 했을 때 2K가 지금 짝수잖아요. 짝수. 그럼 우리가 이 다음 항을 출력을 할 때는 절반 하겠죠. 절반. 자, 그럼 얘 이제 홀수예요. 얘가 홀수기 때문에 이 다음 번째 항은 너와 너의 합으로 나오게 되겠죠.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됐습니다. 그럼 얘도 홀수예요. 그럼 이 다음으로 가기 위해선 전 더하기 전전이니까 여기 4K 되겠죠. 근데 4K? 그럼 얘는 지금 짝수니까 그 다음으로 가려면 다시 2K가 되겠죠. 얘도 짝수네, 그 다음 K. 이런 식으로 간다. 무슨 소리냐? 저 규칙에 의하면 이 수열은 주기수열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주기수열. 자, 그러면 지금 7번째 항의 값이 27이라고 했고 우리는 5번째 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27이 홀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4개의 숫자 중에서 27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얘가 27이면 되겠죠? 얘가 27. 자, 그럼 얘가 A7이야. 그러면 A의 6번째는 54가 되겠죠? 그죠? 그 전 번째, 5번째, 108. 아까 우리가 구했던 값이 하나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얘가 27이 될 수는 없고, 얘가 27이 될 수도 없죠. 그러면 이번엔 너가 27일 수도 있어요. 너가 27인 경우.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3K니까 여기서 9가 되겠죠. 3으로 나누면. 그리고 2배 하니까 여기 18 나오네요. 이 18은 여기 있던 값이네, 그지?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냥 18 더하기 108에서 126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었다. 이래서 이 풀이도 보충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푼 친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두 가지 방식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칠판 정리하고 나서 서답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관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걸 만족을 한답니다. 세 번째 가지고 일곱 번째 가자 했으니까 요 식을 조금 건드려주면 A의 N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A의 N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결국 다음 번째 항을 마이너스 절반하면 직전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겠네요. 그럼 A3이 7이었으니까 A의 2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 한 번 더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첫 번째 항이 4분의 7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16번. 서답형이 2번이겠죠.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공비가 실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5칸 차이 아래 5제곱은 32가 되고 32가 2의 5승이기 때문에 실수 아랫값이 2라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항은 안 줬지만 두 번째 항이 3이면 공비가 2였으니까 첫 번째는 다시 2분의 3으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될 거고, 따라서 일반 항을 구해보시면 2분의 3에다가 공비의 n-1승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S의 10을 구하자고 했으니 S의 10은 공비가 r-1 안 써도 되겠죠. 초항은 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이걸 이제 간단히 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가 2의 9승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리하면서 약분하시면 3 곱하기 2의 9승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차례로 A, B가 될 테니까 뭐 더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청라고 시험이 좀 특이했던 게 앞에 이제 객관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14번까지 삼각함수 문제가 3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여기서부터 네 문제를 연달아 내버리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구성이지 싶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알파 베타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 값이 같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가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값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삼각형의 두 내각에 대해서 합이 2분의 파이가 나왔으니까 각 C의 크기가 90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강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C가 90도인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C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대변의 길이들을 각각 A, 여기 B, 그 다음 여기 C라고 할게요. 자,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C에서 성분 AB에다가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하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 CH의 길이를 편의상 H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자, 조건 나에서 뭐라고 하냐면 3 곱하기 사인 베타죠. 자, 지금 여기를 알파라고 하셨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인 베타의 값은 요렇게 C분의 B가 되겠죠. 곱하기 코사인 베타면 이번엔 이렇게니까 C분의 A가 되겠고요. 요 값이 AB 여기죠. C분의 루트 2랍니다. 그러면 C 두 개 날리시고 C를 곱하고 3으로 나눴더니 A 곱하기 B가 루트 2 나누기 3의 C가 되죠. 근데 이거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얘네 둘의 곱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B의 값이랑 CH가 같기 때문에 C 날려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H의 값이 3분의 루트인데 이게 마침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CH의 길이죠. 그냥 3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조건만 해석 잘했으면 쉬웠던 문제. 자, 18번은 AB와 AC의 길이가 같고 코사인 값이 3분의 1인 이등변 삼각형 ABC라고 했어요.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이제 요거랑 비슷한 상황도 수특에 뭐 있었다고 하면 있었는데 코사인 값을 가지고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문제가 하나 있긴 했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AB랑 AC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해서 얘랑 길이가 같아요. 자, 이등변이기 때문에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해발 이렇게 내려보고요. 얘네 둘도 길이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ACB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인데 직각삼각형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를 3K라고 한다면 여기가 K 될 거고요. 2등분이 됐으니까 여기도 K겠죠.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2K가 됩니다. 2K. 자, 그래 놓고 나서 선분 AC를 2대1로 내분하죠. 여기를 2대1이니까 뭐 한 이쯤에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 이제 D라고 하자입니다. 그럼 2대1로 내분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 2K겠고요. 그 다음에 CD 길이가 K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분 DC, K자리를 지름으로 하는 원 O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 O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K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원 O의 넓이를 구하자고 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건 4분의 K제곱 파이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문제에서 뭘 주시냐면 BD의 길이, 여기 길이가 11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K, 2K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가 있겠죠. BD 길이 제곱 121은 여기 2K니까 4K제곱, 옆에 K제곱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2KK가 2K제곱의 2배니까 4K제곱 그리고 코사인 값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K의 제곱에서 3분의 4의 K제곱을 빼니까 요거 3분의 11K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11K제곱. 자, 그러면 11로 약분하면 여기 11 되고요. 3을 넘겨주면 K제곱 값이 33이네요. 구하고자 했던 게 저거였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 4분의 33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4분의 33파이. 자, 이제 넘어가서 비주얼적으로 좀 압박이 있는 두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일단 19번. 처음에 이 문제 보고 미적분 시험인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프랙탈 도형을 미적분에서 이제 나오죠. 미적분에 나오는데 수원에 내더라도 이걸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주지는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복잡하게 줬어요. 마지막에는 시그마까지 때리는 걸 보니까 이제 좀 도형 분석하고 막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일단 보면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요 전체 길이가 6이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각 변을 1대2로 내분했다 했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 2가 되겠고 요만큼 길이가 4가 되겠죠. 다른 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가 얼마였죠? 2가 되겠고 여기 4, 여기 2, 여기 4 뭐 이제 이런 식이겠죠. 괜찮죠? 자, 근데 뭐 이제 이래 놓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는 A2, B2, C2 가지고 또 이제 연결하겠대요. 당연히 정삼각형이겠죠. 당연히 정삼각형일 거고 거기서 또 1대1, 1대1, 1대2 해서 또 정삼각형 만들고 뭐 이러겠대요. 그리고 만들 때마다 이렇게 이제 원을 내접을 시킬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2랑 4랑 60도, 2랑 4랑 60도, 2랑 4랑 60도이기 때문에 A2, B1, B2랑 B2, C1, C2랑 C2, A1, A2는 다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기 때문에 안에 내접하는 얘네들도 전부 합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놈만 볼 거야. 한 놈. 누구 볼 거냐면 얘 볼 거야. 5원. 자,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에서 여기에 각이 60도인 것도 알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길이를 한번 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2, B2의 길이를 제곱하시면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16 더하기 4니까 20 그리고 마이너스에 4 곱하기 2면 8이죠. 8이 16 그리고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고 8이 빠지는 거니까 12가 된대요. 그러면 A2의 B2의 길이가 2루트의 3이 됩니다. 2루트에서. 요 지금 노란 길이가 2루트 3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어쨌거나 이 원들의 넓이의 합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구하시면 얘네들의 이 넓이들만 알고 있다면 그냥 얘네들의 넓이 더해서 3배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 3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여기 길이까지 알아냈으면 우리가 얘랑 얘랑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넓이를 구할 때 또 이제 둘레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형 A2, B1, 그리고 B2죠. 얘의 넓이를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4, 그리고 2, 그리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얘가 2분의 1에 이번에는 내저번의 반지름 이 O1의 반지름의 길이를 아래 1이라고 하시면 요거에다가 이제 둘레의 길이 4 더하기 2 더하기 2루트 3 요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양변 갖다 통해서 방정식 풀 건데 2분의 1 지워주시고요. 얘네 둘이 같죠? 지워지겠고 결국 4 루트 3이랑 R1에 요건데 2를 꺼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6이니까 3 그리고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2가 한 번 더 약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R1의 값은 3 더하기 루트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2 루트 3 맞게 계산하나요? 자, 그러면 얘가 유리화를 해봅시다. 유리화 해보면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계산할 때 분모가 9 빼기 3이니까 6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2랑 다 약분하시면 결국 3분의 루트 3의 3 마이너스 루트 3 됩니다. 한 번 더 전개를 좀 시켜줄게요. 그럼 3분의 여기가 3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의 3이 되니까 결국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의 빼기 1이 돼요. 이 길이가 이 O1의 반지름의 길이라고요. 아, 그러면 뭐 1, 5의 넓이를 자 이렇게 씁시다. 1, 5, n의 넓이를 편의상 C의 n 이렇게 쓸게요. 요 C 말고 이렇게 기울어진 C.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C1의 값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얘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파이 즉 4 빼기 2 루트 3의 파이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프랙탈 도형이 나왔을 때 어차피 모든 도형이 같은 비율을 가지고 축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비율을 공비로 삼아주시면 돼요. 즉 축소되는 비율, 닮은 비를 가지고 공비를 재주시면 되는데 공비를 뭘로 잴 거냐면 우리가 아까 A2, B2의 길이를 이렇게 쟀어요. 근데 얘는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같죠.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하고 얘를 가지고 닮은 비를 잴 수 있다는 얘기야. 다 똑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닮은 비가 6대 2루트 3이죠. 2루트 3. 그러면 지금 공비를 1대 3분의 루트 3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냐면 넓이 봐야 되죠. 넓이. 그러면 이 길이의 비를 가지고 그냥 공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넓이의 비를 공비로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넓이의 비율은 1대 3분의 1 되죠. 이거 제곱하니까.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공비로 써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4개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요거 C의 K를 계산해 볼 건데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항이 이거였죠. 4-의 2 루트 3의 파이. 어차피 전부 다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ON의 넓이도 전부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어서 등비수열의 합을 쓰는 거야. 자, 그리고 1- 공비의 항의 개수 승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ON의 넓이만 더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얘는 3분의 2죠. 분모가 3분의 2 분의 그리고 여기 계산하시면 1 빼기 81분의 1이니까 81분의 80 되고요. 그 뒤에는 4-2 루트 3파이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자, 2 곱하기 81분의 3 곱하기 80에다가 4-의 2 루트 3 그리고 파이죠. 조금만 혐오스러워도 참으세요. 자, 여기서 얘네 둘이 40으로 약분되고요.
얘네 둘이 27로 약분됩니다. 27.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값이 27분의 40에다가 4-의 2루트 3의 파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뭐 한 거라 그랬어? 이 ON들의 넓이의 합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5만 더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더해야 되고 얘네들도 더하고 얘네들도 더해야 된다고. 근데 어차피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문제에서 얘기한 그 SN은 요거 3배 하시면 돼요. 곱하기 3 하면 이거 9로 약분되니까 9분의 40 그리고 4 빼기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파이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더하기 B였는데요. 요거 이거를 전개하긴 귀찮으니까 뭐 어차피 더할 때 9분의 40 묶여 있을 거고 해서 A랑 B를 더하게 되면 9분의 40에다가 얘네 둘을 더해서 9분의 80이 됩니다. 9분의 80. 근데 문제에서는 또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9배까지 해달라고 했으니 정답은 80이 되겠죠. 80.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를 굳이 프랙탈을 이렇게까지 내서 미적분 느낌을 냈어야 되나 뭐 싶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앞으로 주변의 길이 비율을 가지고 닮은비를 무조건 찾으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길이였다면 닮은비를 그대로 공비로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넓이라면 제곱해서 써야 되고 뭐 부피는 나온 적이 없지만 나오면 세제곱하면 되겠죠. 자, 어차피 그리고 이 모든 도형들이 합동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개수 반영을 해주셨으면 됐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삼각함수의 활용과 수열이 섞인 문제인데 역시나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자, 일단 그림과 같이 그림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AB의 길이 요 길이보다 작대요. 그럼 당연히 이제 CA가 제일 길겠지. 근데 이 삼각형 ABC가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를 세팅하시면 되니까 뭐 여기를 A 빼기 D라고 놔줍시다. BC 길이 A라고 넣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A의 길이를 A 더하기 D라고 한번 해줄게요. A 더하기 D.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이 삼각형 ABC가 ABC라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ABC면 요 각이죠, 요 각. 그러면 코사인의 각 ABC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우리가 지금 세 변의 길이를 표현이라도 해놨으니까 뭔가 방정식을 풀면 A와 D의 관계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변형 한번 써봅시다. 지금 이제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보는 거기 때문에 A-D의 제곱하고 A제곱에서 A 플러스 D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고 2배의 A-D에다가 A를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럼 마이너스의 4분의 1하고 좀 계산이 혐인데 일단 A-D의 제곱에서 A 플러스 D의 제곱을 빼시면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하면 2A가 되죠. 두 개 더하면 D 날라가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면 A가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4AD인데 위에는 A제곱이 있어요.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4AD 얘가 이제 분자가 될 거고요. 분모는 나누기 2A에 A 빼기 D가 됩니다. 자, 분자 분모가 A를 공통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약분하시면 2배의 A 빼기 D 분의 A가 날아가면서 A 마이너스의 4D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분자에 때 치고 마이너스 1이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D랑 그 다음에 4A에 마이너스 16의 D랑 이렇게 같죠. 아이고, 그럼 6A랑 18D가 같으니까 A가 3D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A가 3D래요. 자, 그러면 길이를 좀 바꿔서 표현합시다. A가 3D니까 얘는 2D겠죠. 그리고 얘는 3D였고요. 얘는 이제
4D가 됐어. 4D. 근데 역시나 길이를 모르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조건을 또 뭘 주셨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저렇다고 줬어요. 제로 D를 어떻게 구하냐? 코사인을 알고 있으면 사인을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 사인의 각 ABC를 구해주시게 되면 얘는 4분의 루트의 15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분의 3 루트의 15였고 얘는 2분의 1에 이제 두 변의 길이랑 사인값 곱해주시면 되니까 저기에 2D가 있고요. 밑에 3D 있고 사인값이 4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네요. 그럼 4분의 루트 15, 4분의 루트 15 치우시고 D랑 D도 날아가죠. 3도 날아가네요. 그럼 D제곱이 1인 거니까 양수 D의 값이 1이란 걸 찾게 됩니다. 그럼 D가 1이면 이제 길이가 확정이 되죠. 얘 2고 얘 3이고 얘 길이가 4로 나온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외접원의 중심을 찍어줬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볼 법하잖아요. 그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삼각형 ABC의 넓이가 요거였죠. 요거 4분의 3루트 15 요거였는데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변의 길이를 알게 됐단 말이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찾고 싶어요. 그럼 4R분의 ABC 공식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이제 곱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얘를 구할 수 있을 건데 4 약분하시고요. 이 24니까 뒤집으면 24분의 R이랑 제 뒤집어서 3루트 15분의 1이랑 이렇게 같겠죠. 그러면 R의 값이 24가 올라가면서 8로 약분될 거니까 루트 15분의 8 됩니다. 그러면 D부터 O까지 그 거리가 루트의 15분의 8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구하는 것만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개판인데 삼각형 ABE, ABE 얘랑요. 그리고 CDE, CDE는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이 두 삼각형에 또 뭘 구하려냐면 외접원의 넓이의 비율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삼각형을 표시를 좀 해보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인데 일단 이 두 개의 삼각형이 E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서로 맞곡지각으로 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호 BC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가 두 놈이 같죠. 그러면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삼각형 ABE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CDE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닮은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닮은 관계. 그러면 닮음인 삼각형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은 그냥 얘네들의 닮은 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여기 세모, 여기 X죠. 여기 X, 여기 세모니까 얘네 둘의 반지름의 비를 R1, R2라고 하면 얘네들의 이 비율이 AB 대 CD랑 같을 거라고. AB 대 CD랑.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러면 AB의 길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2라고 구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CD의 길이만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지금 D랑 O랑 B랑 해서 이제 일직선에 있죠. 그럼 지금 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지름, 즉 BD의 길이죠. BD의 길이가 루트의 15분의 16이 돼요. 근데 지름이라면서 그러면 삼각형 BCD가 BD가 지름이면 여기 90도인 게 지금 숨겨져 있는 거네. 그죠? 근데 또 밑변이 3이었거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지금 CD의 길이의 제곱이 자, 저거 제곱하시면 15분의 256이 되고요. 여기에서 9를 빼는 거죠. 요거 제곱하니까. 근데 9를 이제 제곱을 해보시면 15분의 얘네 둘이 곱하니까 9, 5, 45, 135가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35가 되겠고.
요거 정리하시면 15분의 얼마 되는? 651에다가 120일 나오네요. 120일. 그러면 CD의 길이는 루트 15분의 11 이렇게 됐겠죠. 자, 비율을 딸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넓이 비율이 필요한 거죠. 넓이 비율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S1 대 S2. 지금 이야기하는 S1과 S2는 아까 문제에서 이야기했었던 외접원의 넓이들이에요. 얘네들의 넓이 B는 이거 제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4 대 15분의 12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S1분의 S2를 해야 되니까 요거 4로 나눠주시게 되면 1대 60분의 121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또 이제 분자 분모 합이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정답은 181이라고 썼으면 됐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신기한 시험지였어요. 객관식은 수열로 쫙 몰아치고 갑자기 서답형 넘어와서 삼각함수로 쭉 몰아치고 중간이 어려웠어서 기말이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쉽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수특이 연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학교 선생님이 보신다더니 블랙라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피지컬을 기르는 게 답이 될 것 같아요.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시죠.